1950년대 말 미국에서 미사일 개발이 비밀리에 추진됩니다. 열핵 램제트를 사용하는 미사일이었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궁극의 전쟁 무기라고 불린 이것은 결국 개발 7년 만에 제대로 된 실험 한 번 못하고 폐기됩니다. 대체 어떤 무기였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버려지게 된 걸까요? 열핵 램제트는 1957년 미 원자력위원회와 로렌스 방사선 연구소에서 처음 연구한 것으로 미사일에 탑재한 원자로의 핵 분열 반응로 엔진을 추진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원자로 노심을 그대로 노출해 공기와 반응하게 한 후 거기서 생기는 열로 공기를 가열해 고속 추진력을 얻는 것인데요. 다른 미사일은 연료를 태우며 날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속거리에 한계가 있지만 이 미사일은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무한대에 가까운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지구 몇 바퀴는 좋게 돌 수 있다고 하죠. 극초음속 저고도 순항 미사일이기에 격추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추진장치인 원자력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지역에 소닉붐을 일으켜 건물을 파괴하고 방사능 낙진까지 뿌리는데요. 살펴볼수록 말도 안 되는 살상 무기구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사일 안에는 12개에서 24개에 이르는 핵탄두가 내장되어 있었는데요. 적군의 요충지에 1메가톤짜리 핵탄두를 폭격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설계됐다고 하죠. 즉, 최소 12곳 이상을 실질적으로 파괴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경로를 방사능 오염까지 시키는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이 미사일을 1970년까지 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플루토 계획이라 불리는 괴물 미사일의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미사일 자체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테스트조차 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개발 단계에서 취소되고 맙니다. 플루토 계획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한국이 대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얼마 전 출고식을 한 KF-21 보라매에 탑재할 한국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인데요. 램제트 엔진을 적용할 이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을 뛰어넘는 스펙에 벌써부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해군무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는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출판물을 본 기자가 한국 방산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이 극비에 붙여 개발 중이던 공대함 미사일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낸 것이죠. 현재 이 미사일은 LRG 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 중인데요. 원래 KF-21 보라매는 미국의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EL 승인을 거부하자 유럽 MBDA사의 램제트 엔진의 메테오 공대공 미사일을 대신 도입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미사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항공기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 시스템의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외교적 난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 플랫폼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BVR 미사일 유도용 지령 송신기를 자체 개발한 바 있으며 인도는 자국산 항공기에 메테오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독자 BVR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자체 개발은 사실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일명 400mm급 공대함 유도탄 2라는 가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공개된 스펙에 따르면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미사일은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며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경 400여 mm,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데요. 직경은 일본의 ASM-3 초음속 미사일보다는 조금 크고 대만 슝펑-3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들은 일본과 중국 등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 대비 월등하게 높은 스펙이었거든요. 일본 ASM-3는 200km, 대만 슝펑-3는 150km에 불과했으니 2배 이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레이더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00km 미만의 사거리로 충분했다면 오늘날 개발되는 미사일은 보통 200km 이상의 장거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훌쩍 뛰어넘어 아예 미사일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허튼 말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잘 아는 주변 국가들은 조만간 새로운 괴물 미사일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군사무기 정밀도와 소형화의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한국이기에 그 가능성은 높아 보였는데요. 게다가 과장되게 홍보하는 중국과 달리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한국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스펙은 이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한국의 독침 전략에 속합니다. 유사시 KF-21 보라매를 출동시켜 적국의 항공모함이나 수상 함정을 격침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파괴력으로 상대를 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하는 전쟁 무기인 것이죠. 현재 개발 중인 공대함 유도탄2는 2026년쯤 실사격 시험을 하고 KF-21에는 2020년 말이나 2030년 초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비롯한 전투기 전용 군사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KF-21 개발 성공으로 마음껏 무기 개발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에 더는 눈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스텔스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해 수백억 원 이상을 미국에 지불해야 했죠. 반대로 외국에서 미사일을 사오는 상황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KF-21에 외국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전투기 소스코드 일부를 해당 국가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낸 덕분에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든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 절감과 전력 향상은 물론이고 이제 남의 눈치 볼 일 없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년 전 KF-X의 사업 목표는 F-16 플러스급 미국산 경전투기 F-16V 바이퍼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Su-35를 능가하는 4.5세대 최상급 전투기가 탄생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성능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준에 비슷하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죠. 뭐든 만들기만 하면 명품을 탄생시키는 나라 한국. KF-21 보라매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한 명품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천공, 해공 등 지상 발사형 대공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력을 입증한 지 오래입니다. 대공미사일 개발 기술은 이미 일정 궤도에 올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던 전투기까지 애초 계획보다 뛰어나게 만들어버린 놀라운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대함 미사일을 만들어낼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